여기서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이것을 육화문이라 그래요. 별 모양처럼 그려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이떤 태양선 쪽이거든요. 이쪽이가 높게 떠오른 쪽에 우리 큰 돌을 본다고 보는 거예요. 이쪽이 태양선이죠. 이쪽이 운명선하고 태양선. 근데 이쪽에가 이게 있어버리면 오히려 좀 돈 문제로 보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묘하게 돈은 안 모아지고 항상 노력에 비해서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손님의 손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운은 돌고 돕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아무리 안 좋은 운도 시기가 지나가면 좋은 운이 옵니다. 오늘 실전사를 보시면서 독자분들도 아무리 손금이 안 좋아도 사주가 안 좋아도 그 시기가 지나면 곧 좋은 운이 온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서비스로 행운성공TV의 최신 정보를 먼저 받아보십시오. 본방송 들어갑니다. 다음은 실제 상담했던 사례 중 손금 감정의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중간과 끝부분에는 왜 이렇게 상담을 했는지도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이것을 육화문이라 그래요. 별 모양처럼 그려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이떤 태양선 쪽이거든요. 이쪽이가 높게 떠오른 쪽에 우리 큰 돌을 본다고 보는 거예요. 이쪽이 태양선이죠. 이쪽이 운명선하고 태양선. 근데 이쪽에가 이게 있어버리면 오히려 좀 돈 문제로 보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재물선 밑에, 이걸 재물선 태양선이라 그래요. 근데 이건 작은 돈, 큰 돈인데요. 이 재물선 밑에 별명처럼 돼버리면 오히려 안 좋은데, 지금 나이대가 지금 현재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50대 이게 딱 나누는 건데, 갖고 여기가 오면서 여기도 딱 끊어져 버렸고, 그러면은 올해 나이가 있잖아요. 늦으시잖아요. 여기로 이제 좀 이제 넘어올 때가 됐는데, 한 50세부터 여기가 딱 50세거든요. 여기서부터 오면서 여기도 조그맣게 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갖고 이게 50대 4년 전부터 오는 흐름이 특히 재물 쪽이 안 좋거든요. 그럼 여기도 보면은 이쪽은 타고난 거고 이런 현실을 말하는 건데, 이 가로선들은 다 장애선이라 해요. 장애선. 근데 이쪽에 보면은 이게 지금 넘어온 선인데, 넘어왔는데 계속 이쪽에다 이렇게 장애선, 그리고 여기는 비어버릴 거예요. 선이 이렇게. 여기가 현재 이 나이인데, 한 이쪽도 대여 50대 중반 50에서 넘어서 좀 좋아질 듯 하거든요. 계속 이 큰 돌 보이는 것도 다 비어있고 계속 장애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주긴 한데, 운명선에도 이렇게 계속 장애선 끄서버리고 50대는 이렇게 안 드러나 버리면 이건 직업의 단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운명선에 선이 뚜렷한 분들은 퇴직해서도 막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타고난 손금에서는 이선희 씨는 50대 중반 이후에는 다시 일이 좋아지긴 해요. 그럼 현재 극장 자체는 안 다니시는 건가요? 네,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러면은 한 3, 4년 전에 퇴직하신 거예요? 3년 됐습니다. 그럼 그 뒤에 뭐 사업도 좀 하셨어요? 사업도 하시고 뭐 투자도 하시고. 그런데 이 부부가 공통으로 보는 게 여기도 봐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지금 뚜렷하게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육화문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타고난 운명선에서 이게 운명선인데, 이런 선들이 다 장애선을 보는데, 여기도 끌어서 리드해주지 않으면 직업이 단절이 돼버리고, 이게 운명선인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장애선도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태양선, 재물선인데 이쪽에 올라온 선들이 오히려 다 장애선 끌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능이 나쁘진 않고 좋은데, 원래는 약간 원장이나 선생 소리를 들으면 좋아서 좀 뭘 배웠으면 좋았거든요. 일반 직장은 좀 고지식하기 때문에 내가 막 누구한테 아부를 하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일 자체는 안 하시는 거예요? 나가 시대만 했어요. 2년 전에 식당 식당 한 번. 그만뒀어요. 식당은 전혀 아닌데, 식당은 장사는 전혀 빨리 아닌데, 들었어요. 이 돌려보시면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췌장 쪽이면서 위대장 쪽이라서, 그다음에 이건 다 안에가 그 내장이 안 좋으면 밖으로 들어가면 피부가 또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살이 찌게 되면 만병이 다 오거든요. 살도 찌시면 안 되게 되고, 이쪽 자리들을 피부색이 안 좋잖아요. 이게 부인과 자궁 쪽이거든요. 그래서 부인과 자궁 쪽에도 혹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게 나타났기 때문에
부인과 좀 괜찮으세요? 좋진 않아요. 안 좋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관상에서 이쪽 부위가 다 부인과 쪽이에요. 네네. 쪽이 안 좋더라고. 육화문, 즉 별의 문양은 해당 부위의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육화문이 손바닥에 위치해 있을 때 가장 좋은 손의 언덕은 넷째 손가락 밑에 있는 태양구의 언덕입니다. 태양구는 인기, 유명세, 큰 돈을 뜻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별이 뜨면 연예인이나 자신의 분야에서 엄청나게 재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새끼손가락 밑에 있는 수성구 연덕이 있으면 좋습니다. 수성구는 인간관계를 나타내고 체력이나 건강도 보지만 특히 재물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하고 기초 체력이 튼튼해하며 특히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에너지의 극대화를 이루는 별의 문양, 즉 육화문이 있으면 사업이나 장사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육화문, 즉 별의 모양이 운명선의 끝 토성구에 있으면 손 전체의 모양에 따라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운명선은 인생 전체의 성공과 실패의 유무, 건강과 인간관계 등 인생 전반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이 운명선만 강해도 웬만한 장애와 아군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운명선의 끝, 즉 가운데 손가락 및 토성구에 별이 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명선이 힘있고 뚜렷하며 건강하게 펼쳐져 있으면 이 별은 행운의 별이 됩니다. 하지만 운명선이 힘이 없고 중간중간 끊어져 있고 장애선이 많으면 오히려 토성구의 별은 아군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운명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듭니다. 이분의 손글 보시죠. 지능선의 끝부분, 즉 제2화성구에 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2화성구는 인내나 끈기, 의지력, 극기, 침착 등의 내면의 조수감과 어려운 환경에 맞서는 성품을 볼 때 많이 봅니다. 제2화성구에 잔선이나 흉이나 점이 없고 살이 도톰하게 발달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강합니다. 반대로 이곳에 지나친 잔선이나 흉, 점이 많고 살이 내려앉은 듯한 손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에 쉽게 포기하고 인내력이 부족하며 의지가 약합니다. 그러면 이분처럼 잔선이나 흉이 없고 살도 도톰한데 육화문, 즉 별 모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는 강하고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묘하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2화성구의 육화문은 안 좋은 의미의 별입니다. 이분의 손금에 있는 별 문양, 즉 육화문은 제2화성구에서 강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2화성구에 있는 별은 안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데 특히 재물운을 안 좋게 합니다. 왜 재물운에 더 안 좋은 의미로 해석할까요? 손금에서 재물선은 새끼손가락 밑에 있는 수성구로 올라가는 선을 말합니다. 즉 제2화성구에 있는 별 문양이 재물선의 뿌리에 해당하는 제2화성구에 있으면 하나의 장애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선이 이분처럼 제2화성구에 선명하게 되어 있으면 재물운에 안 좋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열심히 사는데 이미 몇 번의 사업을 통해 많은 재물이 손실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별 문양 외에도 큰 돈을 상징하는 넷째 손가락 밑에 태양선은 감정선 밑으로는 거의 안 드러나 있고 감정선 위에 태양선도 옆으로 그어지는 장애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들어오는 재물을 상징하는 새끼손가락 밑에 재물선도 감정선 밑으로는 거의 선이 없고 감정선 위로 올라와 있는 재물선도 힘이 약합니다. 개인의 타고난 사주팔자, 즉 천기가 운명을 다 좌우하진 않습니다. 그 천기에 환경과 공간을 상징하는 지기가 영향을 주고 자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즉 인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즉 타고난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환경과 공간을 상징하는 지기가 안 좋고 자신의 주변에 자신과 안 맞는 인기가 있으면 그 사람은 운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타고난 기운과 특별히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으면서 비슷하면 운의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실제 상담을 했던 이분의 손금을 보면 제2화성구에 또렷이 별 모양이 있습니다. 함께 온 부인의 손금에도 같은 위치에 별 모양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의 흐름이 같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 두 분은 감정선 위 태양선과 재물선이 60대 이후로는 장애선이 약합니다. 함께 고생을 했지만 좋은 운도 함께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타고난 생년월시를 달력을 보면서 풀어보고 달력을 보고 운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손금을 보고 내가 가장 무엇을 잘하는가, 내 운은 언제 힘들고 언제 좋아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주, 즉 명리학은 일반인들이 보는 것이 힘들지만 손금은 누구라도 볼 수 있고 타인이
타인의 손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동양학에서 이러한 자신의 성품, 재능, 운의 흐름을 보는 것을 단순히 재미나 신비한 점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양 철학은 철저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실전 실용학입니다. 천, 타고난 내 운명을 알고 내 운명에서 부족한 것을 지, 공간과 환경으로 채우고 인, 도와주는 귀인을 만날 때까지 행, 결코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운명이라도 개척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행운과 성공을 찾을 수 있는 행운성공TV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